우리 장기에서 오장육부라는 장기가 있잖아요. 장기에서 이렇게 식도, 입, 네. 그다음에 위, 네. 그리고 십이지장 이렇게 내려가요. 그다음에 이제 소장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직장 횡해, 그리고 직장 하단, 네. 대장 이렇게 당겼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간이 이렇게 붙어 있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담도라고 하는데 담낭이 붙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췌장하고 비장이 이렇게 있고, 신장이라든가 다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소화기관에서 여기 이것들이거든요. 입, 소화기관이, 위, 십이지장, 그리고 여기 보면 췌장이 있어요. 뒤에 비장이 있고 췌장, 그 다음에 간, 소장, 대장, 얘들이 다 소화기관이에요. 다 소화에 관여를 해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관여에서 입이 관여하는 거, 소화에서 입은 굉장히 중요해요. 치아가 뭐 만복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입에서는 무조건 씹어 먹어야 돼. 씹는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씹으면서 침이 나와요. 침 안에 소화 효소가 있어요. 아밀라아제라고. 그래서 침을 충분히 나오게 충분히 오래 씹다 보면 여기에서 분해가 돼. 저작작용을 분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라고 하는 게 있고 복합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게 식이섬유예요. 이게 사슬이 이렇게 많아. 시래기, 네. 껍질, 나무 껍질 이런 거, 네. 그런 게 많아요. 네. 근데 얘들은 뽀개도 잘 안 뽀개져요. 그래서 옛날에 풀뿌리 뽑아 먹고 나무 껍질 뺏겨 먹는 시절에는 먹은 것도 없고 영양도 없는데 똥은 무지 많이 쌌잖아요. 얘들이 부피가 커져요. 쪼로로로로 말려 있는데 이게 물에 불어나면서 부피가 커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칡뿌리 뜯어먹고 뭐하고 한 시절에는요, 변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6.25 때 그렇다고 하잖아요. 미군들이 한국 군인들 똥 싸는 거 보고 소똥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많이 나오게 하는 게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오래 씹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침이 나와야 돼. 그리고 실제로 동물은 이런 풀을 먹고 살이 쪄요. 풀을 먹고 살이 쪄요. 왜냐면 이 안에 영양소가 다 들어있거든요. 네. 이걸 분해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소 같은 경우에도 위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걸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오래 계속 씹잖아요. 씹어야 돼, 어쨌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안 씹어서 문제가 돼요. 죽을 말아 먹는다, 그러니까 국 말아 먹는다, 죽을 해 먹는다. 저는 얘기해요. 죽 먹으면 죽는다라고 표현해요. 선전에 나오잖아요. 죽이네라고 하잖아요. 네. 죽인다라는 표현을 맛있어 죽는다고 표현하는데 아니야. 죽을 먹으면 죽어요. 위가 다 망가지면서 죽어요. 이 죽을 먹으면 위랑 소장이 다 망가져요. 안 씹어 먹기 때문에. 무조건 씹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30번 이상 씹어라라고 하잖아요. 30번 이상이 정도가 아니야. 최대한 오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은 다 망가져요. 어쨌건 씹어 먹어야 된다. 두 번째, 위에서 소화를 시켜요. 위는 씹는 작용을 못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게 근육이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위액이라는 게 나와. 네. 근육이 움직일 때 내가 움직여야지라고 해서 움직이는 근육이 아니에요. 위 근육은 자율근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혼자 움직여요.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요 안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산이라는 게 나와요. 위산. 네. 위산이 역류하면은 막 토할 때, 많이 토하다 보면 막 허영 나오잖아요. 막 다. 위산이 나올 때 있어요. 예. 네. 그게 여기를 다 긁어버려요. 식도를. 식도를 긁기 때문에 자꾸 토하는 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식도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위는 보호하고 있지만 식도까지는 보호를 못 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서 소화 안 되고 오래 머무르다 보면 위에 문이 있어요. 식도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문. 여기를 자꾸 건드리면서 여기가 염증이 생겨요. 이게 식도염이에요. 역류성 식도염. 이걸 안 생기게 하려면 위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줘야 돼요. 위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 아니,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난소화성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고 여기에서 난소화성 물질들, 합성 첨가물들, 밀가루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여기에서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머물러요. 그리고 안 씹어 넘겨도 그래요. 그러니까 누워 있어서 뭐 식도염 생긴다? 아니야. 위에서 소화가 안 되게 해서 그래요. 그럼 식도염이 생겨요. 그럼 염증이 생기고 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건 이 소화시키는 건 뭐냐면 강산이야. 위산이라고 하는 거. 위산으로 소화시켜요. 위산으로 소화시켜야 되는데 위산이 굉장히 강산이거든요. 네. 그러면 위산이 또 약해도 소화가 안 돼요. 여기에서 오래 머무르게 위가 소화가 안 되게 해도 소화가 문제가 되지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먹어도 위산이 약해도 문제가 돼요. 그럼 위산이 약하게 하는 법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물을 함께 먹는다 라고 하면 물 때문에 묽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산이 약해져요. 그리고 위가 요만해요. 요만하다고 하는데요. 위 벽이 두껍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두꺼우면 내 손을 봐도 겉에가 요만하면 두껍다는 얘기는 이게 두께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 안에는요 작아 요만해. 그럼 여기에 음식이 들어가서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위가 최대 2리터까지 불어나요. 이만큼까지 불어나요. 위를 그렇게 후 불어나면 위가 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폭식, 습식, 속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폭식은 뭐냐면 빨리 먹는 거. 아니 많이 먹는 거. 한 번에만. 습식은 뭐냐면 물과 함께 먹는 거. 속식은요 빨리 먹는 거. 이거를 하면 위가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소화시키려고 오래 머무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염증이 생겨요. 위산으로 깎이기도 하고 여기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에서 소화가 안 된 위산 저하가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위산 과다가 아니야. 위산 저하예요. 저하가 염증을 일으켜요. 이거를 잘못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가 깎이면 가서 죽 먹고 갤포스 먹잖아요. 그러면 위 벽을 코팅시켜 버린다고. 코팅을 시킨다고 하는 이건 알카리 코팅이거든요. 알카리 코팅을 시키면 얘는 강산이어야 되는데 알카리 때문에 또 중화가 돼. 그래서 악순환으로 가요. 비워야 돼요. 위를 비워서 천천히 씹어 먹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식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물 말아 먹는 거, 국 말아 먹는 거, 죽 먹는 거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셔야 돼. 그래야지 위가 살아나요. 요거 이외에도 영양요법이 따로 또 있어요. 말아야 먹는데. 안 돼요. 그럼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십이지장에서 또 소화시켜요. 근데 십이지장에서 소화시키는 거 제가 왜 간을 그렸냐면 간에서 담즙이라는 게 나와요. 담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담즙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지방질을 소화시켜요. 여기에서는 탄수화물, 여기에서는 주로 단백질, 여기서는 주로 지방을 소화시켜요. 담즙이라는 게 나와. 그럼 이 담즙을 어디서 만든 거냐면 간에서 만든 거예요. 간에서 담즙을 만든 거야. 근데 간에서 하는 일이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거나 에너지를 만든다거나 또 영양소를 흡수하고 또 재분배한다거나 해독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다 해요. 간에서. 간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소화효소도 만드는 거야. 담즙이라는 거를. 담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담즙이 분비가 되는 음식물을 먹어주면 그러면 여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지방질을 소화시켜요. 그리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씹어 먹는다 라고 했으면 여기서 소화가 안 된 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백질을 소화시켜야 돼. 단백질을 소화시켰는데 안 씹어 먹었으면은요 속식한 거랑 같은 효과가 나와요. 빨리 먹은 거랑. 그러면은 위가 기능이 망가지고 처져요. 여기에서 음식물이 오래 머무르면 예, 오래 먹으면 오래 머무르다 보면 위가 무겁잖아요. 요만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처져. 누르다 보면은요 여기 명치 끝으로 밀려 나와요. 그래서 명치가 답답해진다고. 소화가 안 될 때 여기가 답답하잖아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 위가 처져가지고 이게 꼬물딱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은요 무조건 씹으셔야 되는 거야. 어쨌건 편하지 않으면은요 소화가 덜 되고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밀려 나간다고. 밀려 나가면은요 여기에서 췌장이 담즙을 분비를 해서 담즙으로 또 소화시켜 줘야 되는데 소화 안 된 안 씹어서 탄수화물에 소화 덜 된 단백질에 이게 내려와. 그러니까 지방의 소화를 또 방해를 시켜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화가 잘 된 거는요 청국장처럼 발효가 된다고. 근데 소화가 안 된 거는요 썩어요. 고기 썩은 것 마냥. 그러면은 방귀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야. 근데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게 30%도 안 돼요. 방귀로 나가는 게. 나머지는 전부 다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고 피부나 폐나 머리로 가요.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입에서도 냄새가 올라오잖아. 그게 폐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도 안 좋아져.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깨끗해야 돼. 근데 이렇게 들어온 게 들어가면 장이 나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유해균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냄새란 말이야, 가스.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는 게 싸우고 있어요. 항상 싸워야 돼요. 그럼 밥을 먹고 얼마나 있다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위가 비워질 정도의 시간.
1시간 반 이상. 자, 유해균과 유익균이요. 다 있어야 돼요. 이게 나쁜 놈, 좋은 놈이라고 해서 좋은 놈만 우리가 나쁜 놈 다 없애버린다라고 하고 싶잖아요. 이 불가능하고 만약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해요. 원래 장에는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고 중간에 간신균들이 있어. 간신. 원래 있어요. 이 간신균들이. 그 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일로 붙어. 유해균으로. 유익균이 많아지면 일로 붙어요. 이게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잡고 있다가 혹시 내가 잘못 먹을 수 있잖아. 나쁜 거를 상한 걸 먹을 수 있잖아. 그럼 얼른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유해균이 많아지면은요. 얼른 내보내려고 여기 이제 너무 득세하니까 열어요 여기를. 그래서 설사로 내보낸다고. 나쁜 거 먹었을 때 설사하는 게 이거예요. 유해균이 많아져서. 근데 이게 없어지면 안 돼. 근데 이거 설사를 하려고 했더니 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장이 움직여야 돼. 장이 움직이는 건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부피가 많이 있거나 아니면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장을 연동에 도움 주는 거는요. 장이 이렇게 생겼으면 요 옆에 혈관이 지나간다고. 혈관 안에 혈액이 잘 돌아야 돼. 그래서 장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물질인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거를 하는 게 요 관장하는 게 칼슘하고 마그네슘이에요. 이 안에서 유해균은 유산균이지만 혈액순환과 칼슘, 마그네슘이 있어야지 이게 연동을 해, 움직여.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신경 전달도 안 되고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밖에서 하는 거. 운동. 운동이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서 근육 운동이 있고 움직이는 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운동 했을 때 이게 쫄렁쫄렁쫄렁 움직여요. 근육 운동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뜀뛰기 하고 빨리 걷기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그럼 이게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혈액순환 시켜주고 칼슘 먹여주고 풀어지고 그럼 이게 풀려나가요. 자, 그러면은 병 보는 게 수월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하셨던 간 문제로 가기 전에 여기 췌장이 하는 일을 보자고요. 췌장에서 뭐를 하죠? 췌장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인슐린이라는 걸 만들어요. 인슐린은 뭐를 하는 거냐면 내가 먹은 이런 복합당이 씹어지고 뭐 해가지고 2당이나 3당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설탕 아니면 췌장이 나빠지면은 그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 당뇨가 오는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자, 우리가 먹은 이런 복합당 말고 2당이나 3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올리고당 같은 거, 설탕 같은 거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단당이 있어요. 단당. 그냥 포도당. 네. 그냥 포도당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만들어져야 돼. 분해돼서. 네. 그러면 이게 인슐린을 만나서 이게 세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로 쓰는 거야. 이게 세포로 가기 전에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왔다가 간에서 온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요거는 맛있어요. 요거는 맛이 없어. 음. 요게 맛있다고 입에 달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거는요. 뇌를 때릴 만큼 달아요. 시럽 있잖아요. 커피숍에 주는 시럽. 이런 게 다 이거예요. 네. 이게 뇌를 때릴 만큼 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고 싶어져. 왜냐하면 이게 소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되고요. 입은 원래 우리는요. 입이 맛있게 세팅이 돼 있어 이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만들어져서 여기서 요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흡수가 되려면 인슐린이 필요한데 인슐린이 들어올 때요. 얘들이 들어오면은요. 이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큼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해서 우리 몸에 안에 혈당이 먹으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네. 그랬다가 인슐린이 나오면은 슬슬 내려가. 그래서 여기쯤 되면 이제 배고프네라고 하면은요. 옛날에는요. 배고프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상추 뜯고 뭐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참 뒤에 배가 꼬록꼬록 지나가서 이제 꼬르륵거리는 거 신호야 먹으라고 지나가서 이제 깔아줄 때쯤 되면 밥 먹었단 말이야. 그럼 또 천천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인슐린 쇼크라고 그래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일어나요. 여기서 이렇게 쳐버려요. 이런 과정이 안 거치니까 이렇게 쳐버린다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넘어가는 데까지 6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하루에 3끼 먹는 거 오래 안 됐어요. 연배가 있으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3끼 어떻게 먹고 살 사람이. 어릴 때 3끼 먹은 적 없으시잖아요. 네, 거의 없다고 예, 봐야죠. 삼시세끼라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 주기로 보면. 그게 왜 일어나냐면 냉장고 때문에 그래요. 여기쯤에서 배고파 꼬르륵거려.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먹을 수가 있는 거야. 보관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먹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새끼가 가버리는 거야.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혈당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바로 먹어서. 배고프고 한참 뒤에 먹어야 돼요. 참았다가. 우리 몸이 진화가 그렇게 안 됐어요. 두 끼가 최선이에요. 심한 경우 한 끼도 괜찮아요. 세 끼는 무리가 많아요. 우리 몸의 입장에서. 어쨌건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탁 치면은요. 이런 걸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되거든. 혈당이 너무 내려가면은 죽어. 너무 올라가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갑자기 급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쫙 집어넣을 거 아니야, 몸으로. 그러면 스파이크가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쫙 내려오면은요. 벌써 여기쯤에서 여기에 와요. 배가 꼬르륵 갈 때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이게 요소와. 근데 기분이 많이 나빠. 급격하게. 이런 거를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서 급격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때 또 먹을 때 뭘 먹어요? 이런 걸 먹으면 괜찮은데 또 이런 걸 먹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처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걸 또 먹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스파이크가 또 일어나요.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이거 그림만 봐도 벌써 남들 한 끼 먹을 때 세 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시도 문제가 되는데 이식 정도로 해야 되는데 벌써 이걸 몇 번 먹냐고. 이게 간식이야. 간식 먹는 것들은 밥을 안 처먹잖아. 애들이 키가 안 큰다고요. 영양소가 안 들어가서. 그리고 걔들이 살이 물렁물렁해져요. 그리고 걔들이 혈당이 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내려갈 때 인슐린이 나와서 요거 내려갈 때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간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근육으로 가요. 자, 그럼 간에서 일이 많아지죠. 그렇죠. 네, 간에서 일이 많아져. 그리고 혈관을 통해서 근육으로 보내주는데 근육이 맨날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고 핸드폰 게임하고 있고 하고 근육이 없네. 그러면 근육에서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쓰는데 혈관을 통해서 계속 보내. 근육에서 됐대. 안 받는데. 그러면은요 간에서 가만히 있어봐. 해가지고 보관 좀 해볼게. 그리고 간에다 저장을 시켜놔요. 뭘로 저장시켜놓으면요 이걸 가지고 지방으로 바꿔. 간에 저장을 시켜요. 간뿐이 아니라 온몸의 구석구석에 다 저장을 시켜놔요. 그래서 비만이 생겨요. 비만은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간도 생겨요. 지방간이. 그래서 지방간. 예, 지방간의 원인은요 탄수화물이에요. 인슐린, 혈당. 인슐린이 아니라 혈당의 문제인 거야. 인슐린 아무 죄가 없어. 근데 당뇨라고 해서 혈당이 높을 때, 혈당은 뭐냐, 혈관 안에 당이 높은 거잖아요. 혈관이 높을 때 인슐린을 강제로 먹이는 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인슐린 수용체라고 있어요. 인슐린을 너 받아들여, 너 혈당 받아들여 라고 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이 수용체를 가가지고 부셔버리는 거야. 야, 너 왜 안 받아 인슐린? 보도난 받아야지. 인슐린 말 들어. 그리고 그 인슐린 수용체라는 거 부셔버리는 거야. 세포에 가가지고. 그럼 세포는요 지금 쓰지도 않아가지고 창고가 꽉 찼어.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인슐린 수용체를 갖다 부셔놓으면은요 문을 부셔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 혈당이 내려가. 자, 혈당이 잡혀요 라고 그래요. 그럼 병원에서 뭐라고 그러죠? 평생 관리하셔야 돼요. 약으로. 왜? 문을 부셔놨잖아. 안 먹으면 다 쳐다보여요.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냐고요? 이거랑 근육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당 관리를 할 때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 해야 돼. 무조건 띄워줘야 돼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게 유행하는 이유가 먹는 것들을 너무 쉽게 먹어서 그래요. 먹는 걸 어렵게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게 귀한 거를 모르는 거야. 그냥 슈퍼 나가면 있으니까. 슈퍼가 요즘에 슈퍼도 안 가잖아요. 편의점 다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입에서 안 씹어 먹으면은요 탄수화물이 이렇게 분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소화가 안 됐단 말이에요. 소화가 안 되게 여기 내려오면은요 탄수화물이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여기에서 자 소화가 안 된 탄수화물이 내려왔잖아요. 아까 이게 소화가 안 된 거 소화가 안 된 표현했잖아요. 내려오면 췌장이라는 게 인슐린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기능이 또 있어요. 췌장에서도 소화 요소를 만들어요. 탄수화물 소화 요소를. 그래서 안 씹어 먹으면 췌장에서 소화 요소 만들어. 그럼 췌장의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인슐린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소화 요소를 만들으래. 소화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인슐린 만드는 거를 전해서 소화 요소를 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럼 췌장이 부하가 걸리는 거야. 아니 지금 이것도 바빠 죽겠는데 나보고 이것도 하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췌장이 부하가 걸리면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인슐린이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혈관 안에 혈당만 여기서 이렇게 혈당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혈관 안에 얼마나 끈적거리겠어요.
자, 끈적끈적하다는 얘기는요. 혈관 안에서 장 옆에 혈관도 마찬가지로 끈적끈적해지죠. 여기도 끈적끈적한 것들이 모여지겠죠. 그죠? 이렇게 끈적끈적 모여지면은요. 심장이 또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심장은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펑 밀어주는데 혈액이 깨끗해야지 쭉 밀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밀었는데 끈적거리고 가요. 안 가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착각이에요. 심장을 무리를 주는 건 우리가 심장을 하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표현하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안 생겼어. 심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냥 하트라고 표현하는 거지. 네 개의 방이 있어요. 여기에서 판막으로 구분해가지고 이 네 개의 방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몸으로 나가는 거. 대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은 겹이 세 개거든요. 튼튼해야 돼서 몸으로 확 나가는 이거를 밀어줘. 그럼 이게 몸으로 나가서 모세혈관까지 가요. 모세혈관을 갔다가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돌아오는데 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돌아올 때 이거 민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와요. 네, 그러면 아마 여기까지 와야 되면 심장이 아마 이 집만 해야 될 거예요. 못 와요. 못 오는데 여기까지는 간다고. 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잡아 당겨줘야 돼. 잡아 당겨주려면 여기가 비어야지 당겨줄 수 있어요. 비어야지. 이렇게 당겨주려면. 비우려면 여기에서 일로 보내줘야 돼요. 일로 보내주는 게 뭐냐면 근육이야. 근육으로 보내주는 거야. 보내줄 때 여기는 정맥이라고 그래요. 이게 보여. 정맥은요, 정맥판이라고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판이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물펌프 기억나세요? 물펌프? 이렇게 하면 맞아요. 예, 그걸 얼마나 쓰고 살았는데. 예, 이렇게 누르면 위에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맞아요. 이렇게 들으면 내려와서 올라올 때 물을 갖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내려갈 때는 바람이 일로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이렇게 밀려가면 이게 딱 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생겨서. 여기 물이 걸려. 피가 똑같아요. 이렇게 갔다가 일로 못 가. 이렇게 가다 일로 못 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요 판에서. 이렇게 일로 갔다가 일로 못 가게. 근데 일로 가게 도와주는 게 근육이야. 옆에 있는 근육들. 근육이 없으면은 피가 안 가요. 그러면 이게 안 도와주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이 심장을 도와주는 거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종아리 근육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좋아져야지 심장이 편해지는 거야. 심장이 열이 난다. 그러면 정수리 열 나잖아요. 정수리 탈모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100% 종아리 근육 없어요. 내가 뜨끈뜨끈해. 예, 심장이 힘든 거야. 여기가. 종아리 운동 하셔야 돼. 종아리 운동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종아리 운동법 이외에도 발목 펌프라는 것도 알려드렸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요 벽을 만드는 건 다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의 구성 요소는 단백질하고 비타민 C거든요. 콜라겐을 먹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설명 복잡하지만 어쨌건 단백질하고 비타민 C를 먹어서 소화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콜라겐을 먹어봐야 가지도 않아. 여기까지는. 어쨌건 콜라겐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게 튼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가 껄쭉해. 콜라겐을 안 만들어 단백질을 안 먹어주고 비타민 C를 안 먹어줘. 그러면 이게 약해져. 피는 껄쭉해. 이건 약해져. 근육 없어. 어떻게 되면요, 얘들이 올라가다가 일로 미는데 여기 근육이 없잖아요. 힘이 빠져. 얘는 이거 힘이 없었는데. 예, 힘 빠져.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많이 몰려. 몰리다 보면 이게요 터져요. 이 판이 터져요. 판이 터지면은요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서 이만큼 몰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몰려요. 그러면요 볼록 튀어나오게 된다고요. 특히 이게 어디만 생겨요? 종아리에. 많이 서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종아리 근육이 없고 혈관 탄력이 없고 혈액이 뻑뻑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게 요거 하나면은요 그나마 좀 덜하지. 근데 이게 하나 터지면 얘는 안 터지겠냐고요. 또 터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불어버린다고. 이렇게 혈관에서. 이거요 요즘에는 수술하잖아요. 레이저로. 이거 고통이 장난 아니에요. 이거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피가 맑아야 되고 혈관 탄력이 있어야 되고 옆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피가 맑게 그러면 한다. 이렇게 왔어. 네.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병원에서 시술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졌다는 얘기는요. 그래 놓고 시술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거고 내가 해야 될 거, 혈액을 맑게 하는 거.
혈액 안에 혈당 높지 않게 하는 거, 콜라겐 잘 합성시켜 주는 거, 단백질, 비타민 C가 그렇게 중요해. 비타민 C가. 그리고 운동해 주는 거. 이걸 해야지. 다리 뭐 그 종아리가 뭐 무안 된답시고 종아리를 뭐 들고 뭐 하고 해봐야 다 소용없어요. 운동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서 자 심장으로 돌아와요. 심장에서 피가 있어야지 내보내는 거야.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못 내보내요. 심장이 헛짓거리만 한다고. 이렇게 그 빈 펌프질만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빈 펌프질만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부정맥도 와요. 부정맥도. 보낼 피가 없는 거야. 땡겼을 때. 그래서 부정맥까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와서 다시 간이랑 폐를 돌아서 일로 들어와요. 간이랑 폐를 돌아서 노폐물 버리고 영양소 받아서 다시 이제 온몸으로 가는 거야. 이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여기에 간, 폐가 위치해 있는 거고 이게 몸을 위치하는 건데 중요한 게 뭐예요? 혈압이 여기서 걸리잖아 우리가. 혈압을 재는 거 이걸 잰다고요. 이거를 잴 때 여기에서 안 좋으면 당연히 혈압 안 좋아지죠. 이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혈액이 뻑뻑해져. 여기가 막혀. 여기 끝에서 막혀. 그럼 혈압이 걸려요.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막혔거나 여기서 혈액이 뻑뻑한 거지 혈압이 문제가 아니에요. 혈압을 신경 쓰는 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혈압이 지나치게 갑자기 높을 때 하면 터지잖아요. 터지기 때문에 혈압을 신경을 쓰는데 터질 혈관을 잘 만들어주면 안 터져요. 정말로 막 혈압이 갑자기 250, 300 뛰지 않는 이상은 안 터져요. 얘가 워낙 약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혈압 관리를 한다 그러면 저는 혈압 신경 안 써요. 얘만 신경 써요. 혈관의 탄력, 이 두 가지 혈관. 얘는 얇고 얘는 두껍거든요. 요 두 가지만 신경을 써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면 몸에 부하가 안 걸려. 그리고 나머지 기능. 자, 그러면은 제가 그때 왜 칼슘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칼슘이 중요하다고는 해서도 예. 그렇게 먹지는 않았거든요. 네. 또 비타민 C도 뭐 중요하다고 뭐 항산화다 뭐 그렇게 들었어도 비타민 C를 저는 안 먹었었어요. 다른 거 오만 것만 먹고 있었네. 근데 비타민 C를 드신다고 해도 오만 것만 먹고 있었어. 비타민 C를 드셔도 왜 비타민 C를 드시는 분들 중에 보면 뭐 속이 쓰리네 뭐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타민 C는 단일 물질로 흡수가 안 돼요. 그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비타민 C는 원래 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만큼 먹어낼 수도 없어요. 야채 과일에. 그래가지고 합성으로 싸구려 먹잖아요. 싸구려를 먹으면은요 그게 오히려 속을 깎아요. 아파 속이. 그 기능을 못 해주고. 그래서 천연 상태로 먹는 게 좋고 비타민 C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철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비타민 C를 도와주는 거지. 이게 없으면은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얘를 뺏어버려. 어디서부터 뺏어요? 여기부터 뺏어요. 위부터. 그래서 속이 다 깎여요. 단일 비타민이라. 제가 이거를 가끔 쉽게 표현할 때 그래요. 여기 안에 남자가 저 혼자야. 다 혼기가 찬 여자들만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은요 행복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은데. 왜? 다 들러붙으니까. 그쵸. 맞아. 네, 제가 말라 죽을 수 있겠죠. 딱 그 상황이 발생을 해요. 짝이 맞아야 돼. 서로 영양소가 각각의 도와줄 수 있는 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짝을 안 맞춰놓고 비타민 C 500mg이나 1000mg, 2000mg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그 기능을 못 해줘요. 혼자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고 영양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먹어줘야만. 그쵸, 도와줄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있어야 돼. 그거를 잡아주고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연구들을 87년째 해온 회사가 그 아메예요? 네. 결국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소리.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거를 풀어서 그 사람한테 최적으로 권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는 뭐가 좋대, 뭐는 뭐가 좋대 그 정도로 할 거면 초등학생도 할 수 있죠. 오늘도 아침에 제가 누구랑 한참 통화를 했는데 제발 당신 나랑 만나라 그랬어요. 저한테 이것저것 찾았을 때 제가 그 사람이 찾는 거를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거 말고요. 막 계속 맞고 제가 원하는 걸 넣었어요. 너무 좋아해. 이렇게 자기가 편한 적이 없었대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계속 이것저것 찾았는데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편한 적이 없었대요. 근데 또 물어보는데
이런 설명들이 안 되고 이거는 지금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이런 설명이 안 되고 또 뭐 하나 주면은요. 그렇게 하면서 제 신뢰를 어디까지 쌓아올릴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지금 저를 그나마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저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긴 하지만 이런 거 그냥 말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제가 또 설명이 쉬울 것 같아요. 안 돼. 아쉽지.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만나서 상담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항상 지키고 있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제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때 아니고서 항상 지키고 있는 게 아무 때나 찾아오기 편하게 미리만 전화하면 찾아오기 편하게 하느라고 그래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저는 협착증이 저게다